안녕하세요. 윤화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르북 컴퍼니에서 펴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주인공 윤동주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 그리고 시를 사랑한 민족 시인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에 만주에서 태어났다. 윤동주의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명동에 살던 온 가족이 1900년에 만주로 이주한 지 17년 만이었다. 만주로 이주한 것은 조선의 경제적, 정치적 하락세가 원인이었다. 윤동주의 할아버지인 윤하현은 명동교회의 장로였는데 19세기 말에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 장로는 흔치 않았다. 윤동주의 아버지 윤영석은 명동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정식 교육을 받기도 어려웠으며 윤동주의 할아버지와 같이 서구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이런 주변 환경이 윤동주가 사상가 그리고 시인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동주는 1925년 평생의 친구이자 사촌이었던 송몽규와 함께 명동소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5학년 때에 송몽규와 함께 문예지 새명동을 등사판에 인쇄해 출판했으며 본격적으로 시를 짓기 시작했다. 이후 윤동주는 1932년에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에 입학했다가 1935년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로 전학했다. 그 후로 시를 자주 쓰기 시작했고 글의 깊이가 더해졌다. 삶과 죽음, 그리고 양초 등의 작품을 통해 윤동주는 당시 자신이 느꼈던 생각을 표현했다. 1936년 11월부터 윤동주는 연길에서 발행되던 어린이 잡지 카톨릭 소년에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때 이미 40여 편의 시를 써둔 상태였다. 그러던 1938년 윤동주는 서울의 연희전문대학 문과에 입학했고 유명한 언어학자인 최현배 교수와 영문학을 가르치는 이항하 교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최현배 교수는 국어의 중요성과 일본어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항하 교수는 윤동주에게 서양의 시들을 소개했고 윤동주가 시에 온 힘과 관심을 쏟도록 도왔다. 방학 기간에 윤동주는 집으로 돌아가 그의 두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윤동주는 때때로 외국 시집을 읽기도 하고 철학 서적을 읽기도 했다. 특히 덴마크의 철학가인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적 사상들은 윤동주의 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그의 자작시들 중에 19편을 선정하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판하려 했다. 하지만 스승인 이항하 교수는 제자인 윤동주의 안전을 염려하여 출판을 만료했다. 이항하 교수는 십자가와 슬픈 족속을 실은 윤동주의 시집을 일본인들이 절대로 출판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십자가는 삶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고, 슬픈 족속은 일제강점기 하의 역경을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동주는 문학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한국에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야 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려면 동주라는 이름을 버리고 창씨 개명을 해야 했다. 윤동주는 결국 히라누마 도주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자작시 참회록을 통해서 그 당시 그가 겪었던 내적 갈등을 표현했다. 1943년 일본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대부분의 한국인 학생들을 전쟁에 끌어들였다. 징집되지 않은 윤동주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괴로운 감정들을 흰 그림자 그리고 쉽게 쓰여진 시 등의 자작시에 담았다. 일본은 한국의 인재들이 일본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감시를 늦추지 않았다. 이때 윤동주도 일본의 감시 아래 있던 인재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1943년 7월 10일 송몽규는 한국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4일 후 윤동주도 같은 이유로 체포되었다. 1944년 5월 31일 교토법원에서는 윤동주에게 2년의 실형을 내렸다. 그리고 독립 6개월 전인 1945년 2월 16일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송몽규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의 생체 실험에 연루되어 정체불명의 주사를 계속 맞은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는 한국 해방 후에 발표된 첫 시로 알려져 있다. 이 시는 1947년 경향신문에 실렸다. 한국 시의 현대화를 이끈 정지용 시인이 이 시를 소개했는데 정지용은 윤동주가 암흑의 시대에 조국을 위해서 시를 썼다는 것은 무척 위대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만약에 윤동주가 살아있다면 한국의 시는 더 발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0년 8월 15일 정부는 윤동주의 공훈을 기려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윤동주가 태어난 지 75년이 지난 1992년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를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비록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윤동주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중 한 사람이다. 학자와 대중들은 윤동주의 작품들을 계속 읽으며 그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20일